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부석 상담소장으로 근무하는 서동설입니다. 오늘 생강 재배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강 하면은 서산이 그동안에는 80년대까지 70%, 80%를 재배하던 것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돼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재배하는 중에서 병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또 이 소품목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재라든지 농자재, 약재 같은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들에서 영농 관리에 큰 문제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지에서 생강 재배를 하면서 문제점 되는 것을 아울러서 우리 지역의 특성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생강 생육 형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재배 현황 및 동향, 그 다음에 생강 재배 기술, 또 병해충 방제, 생강 수확 및 저장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배 생육 형태를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생강은 종근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옆으로 눈에서 자꾸 번식돼 가는 형태가 되고, 또 생육 기간이 길어지면은 꽃도 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생강 꽃 형태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아마 꽃 보기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일기 환경이 나쁘다든지 할 경우는 꽃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종자가 생성되는 꽃이 아니고 형태적으로만 생기기 때문에 꽃에 의한 변식 같은 거는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생강 형태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겼죠. 줄기가 생기는데 이 줄기가 한 나무에 한 20개에서 30개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 형태는 직렬을 뜨면서 잎에는 장시간 영양분이 충분할 때는 35개까지 잎이 매달리고 있고요. 그 줄기는 25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무게는 120 내지 250g까지도 한 뿌리통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생강이 형태인데요. 이것이 재배된 종자입니다. 이 종자에서 이제 재배할 때 눈을 2개 내지 3개를 두는데, 그 누 중에 하나에서 나오면은 첫 번째 순위에서 생강 마디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마디에서 2개 내지 3개가 또 번식이 분열이 되죠. 그 눈이 생겨서 거기서 나가면서 이제 두 번째에서 또 한 2개 내지 3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해 나가는 것이 생강 특성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강은 영양번식처럼 이로 가기 때문에 재배 기간이 아니라 기후가 맞는다고 보면 무성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물체가 되겠습니다. 자, 원산지는 인도, 동남아로 해서 추정이 되면 열대 기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여름철에 재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생강 재배 환경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동남아나 인도 쪽은, 이쪽은 스쿨이라 그쪽 가면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오잖아요. 그와 같은 다습한, 저온 다습한 데서 하는 생강이기 때문에 재배가 되고 있고, 또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현재 고려 현종 때부터 중국에서 도입된 거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에는 조선 초기에서부터 구한말까지 기록이 재배된 게 있고요. 또 우리 서산 지역에서는 구한말에 부석 강수리의 재배가 시초가 되는데, 그거는 전라도 봉동에서 생강 종자를 구입해서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배된 게 서산하고 봉동에서 재배를 처음에 시교 재배를 시작했는데 서산은 실패를 했고
봉동에는 재배가 성공돼서 여기서 그 다음에부터는 봉동 가서 종자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 재배하는, 그래서 시작을 해서 서산에서 그 생강 전문 재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까지 확대를 해서 재배하게 됐었습니다. 요 그림은 현재 지금 우리 강수리 지역에서 재배하시던 시교 재배하신 분의 사진 근기에서 한번 봐볼까요? 요거는 지금 생강 수확에서 박 밑에 굴을 파고도 저장하는 과정이 돼 있는 거고요. 요거는 시험 재배한 결과입니다. 생강은 이제 심어서 각 시기별로 비료를 따로 시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결과를 재배해서 사진으로 남긴 형향이고요. 자, 생강 재배 면적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재배 면적이 2013년도에는 1374헥타가 나왔고, 최근 2019년에는 2324헥타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서산이 재배되는 것이 현재 25% 정도가 지금 재배되고 있고요. 2013년도까지만 해도 서산의 재배 면적이 전국 비중의 54%까지 재배가 되는 겁니다. 그 후에 19년 이후에 이제 경북, 전북 이쪽에서 이제 재배가 되면서부터 서산이 재배 면적이 25% 정도라고 뚝 떨어지는 이런 데 있고, 수량성은 서산 같은 경우 지금 단보당 300평당 1200kg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생산해 보시면은 한국은 2만 9천 헥타, 9천 톤 정도가 재배되고 있고요. 2만 한 8천, 9천이 생산되었고, 중국이 27만 5천 톤, 인도가 23만 톤 정도로 재배됩니다. 즉, 중국하고 인도가 지구상의 60%를 지금 생강을 재배하고 있고, 한국은 거기에 5% 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자, 가격을 현황을 알아보면, 현재 이게 이제 생강이 저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온 저장고가 많이 생겨서 어느 정도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전에는 완전히 토굴로만 재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이 더 있었고요. 특히나 보면은 가격이 6, 7, 8경기가 최고 가격이 올라가고, 수확기인 10월하고 11월 달에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20kg에 37,000원 정도.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그 정도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현상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저장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 차이가 무척 많은 것이 생강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있고요. 특성으로 보면 여기도 아시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생산지는 한국, 인도, 말레이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이쪽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에서 60% 정도 재배되어 있고요. 명칭은 생강 또는 새양, 생앙이라고도 지금 불러지고 있고요. 성분 보면은 수분이 많고 단백질이 한 1.5%, 지방질, 당질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효능요소는 건의제, 발한제, 구토, 복통, 또 설사, 해열제 등 조미료를 해가지고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생강의 특성입니다. 이제 성분인데,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고 넘어가고요. 생강의 품종을 보면 덩이 크기에 따라서 품종이 갈라집니다. 즉, 소생강, 적은 건 소생강, 중생강, 대생강으로 가는데, 우리 소생강은 조생종이죠. 즉, 우리 지역에 예전부터 심어오던 거, 지금 토종화된 품종이 소생강이라고 되고요. 중생강은 지금 만생종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많이 재배되는, 즉
중국에서 수입해서 갖다 심는 종이 중생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생강으로 나오는데 요거 국내에 일부는 지금 수입이 들어오고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수량성이 번식력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재배하기가 좀 수량성 때문에 떨어지는데 단 이제 소비자들은 생강이 크기 때문에 기호성이 올라가는 좋은 생것이 대생강입니다. 지금 생강을 까서 박피해서 가공하다 보면 자르면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생강 쪽을 지금 선호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대생강이 조금씩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생강 성분인데요. 요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능인데, 기능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냄새, 음식에서 냄새 제거 또는 향기 또는 매운맛이라든지 이런 미각에 쓰이고 있고, 식품에서는 항균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부제나 향균제로서 이제 사용되어 있고, 가공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생강차, 편강, 한과, 빵, 조미료 또는 한방위로 들어가고 생강주까지 해서 지금 서산 쪽에서는 소비가 되고 있고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로 볼 것 같으면은 고온성 작물로 발화 최저 온도는 18도씨 정도가 나요. 18도씨라고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5월 중순, 초순, 중순 돼야 18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15도 이하에서는 생육이 정지되기 때문에 재배 적지로 기온상에 보면 4월 중하순경이 재배 적기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10도씨 이하에서는 생강은 생지역 동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지금 중국 쪽에서 수입을 갖다 종자로 쓰는데 보면은 냉해가 많이 나오고 피해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이제 가져오는 과정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진 관리를 되면 냉해가 돼요. 그래서 종자로 수입종 갖다 쓰는 분들이 동해 피해를 많이 받는 여러 개 나오고 있고요. 또 재배 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도씨 이상에서 27, 8도, 즉 30도 이내로 재배 생기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재배된 건 4월 중순부터 10월 하순까지가 생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또 한 가지가 생강의 이제 특성이 광포화점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광포화점이 2,000, 3,000까지 올라가는데 생강은 8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그늘, 즉 나무가 있고 그늘진데 아니면 요즘에는 차광막을 쳐서 재배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재배하는 방향이 자꾸 이제 발전이 돼가고 있는 때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생강은 천근성입니다. 천근성이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때 재배할 때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한국은 장마가 6, 7월이 장마 지나고 7, 8, 9월이 가물거든요. 고온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7, 8월에도 스프링클러 시설에 차광막 시설하고 재배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되겠고, 수량성이 생강이 천근성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계속 물을 관리를 해서 키워야만이 정상적인 소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양 조건을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우리 서산 쪽에서는 토양 조건은 최고 어려운 데서 재배하는 게 생강입니다. 즉, 생강은, 하야 사질 양토로서 배수가 잘 돼야 되는 땅이 좋거든요. 그리고 생강을 캐서 질어서도 캐면은 흙이 싹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땅이 좋은데, 우리 서산 지역은 황토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토 땅에서 특성이 재배해서 나오면 생강 색깔이 좋습니다. 노랗고 볼거스름하고 좋은데, 질은 좋은데 재배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 이제 문제되고, 또 한 가지가 지하 수위가 낮은 데서, 지금 지하수가 굉장히 땅 밑에 저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하수가 낮은 곳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 품목이 하나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이 뿌리 썩은 병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연작장애라고 이름 붙여져서 하는데 나올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척박지나 산성 땅에서는 병이 많이 발생되는 게 생강의 특성이고요. 그래서 배수가 잘 되고 재배 환경을 유기질 많고 재배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거. 배수 잘 되고 유기질 많고 비옥한 땅을 만들어줘야만이 생강이 재배할 수 있는,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되겠습니다. 그 재배지 참고사항으로 보면 아까도 했지만은 영양기관을 이용하는 작물로서 휴면을 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후와 온도가 맞으면은 계속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저쪽 태국 쪽 같으면은 생강이 수확기가 없이 계속 큰다는 얘기가 돼요. 수확기가 따로 없고 캐는 게 수확기라는 얘기죠. 그와 같은 게 되고 있고, 또 무한생장 작물로서 재배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봄, 겨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배 기간이 한 7개월, 8개월로 짧다는 특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수분 부족하면은 이 덩이줄기가 비대가 적된다. 즉, 다수하게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려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참고사항에는 이 생강 원산지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생강재배의 최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서 가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강 종자 준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저온 저장이 아닌 고온 저장을 해야 되는 작물이거든요. 즉, 고온 저장이라고 하면은, 묻어지만 중온 저장이라고 이야기 붙여질까요? 최소한 12도에서부터 15도 사이에 저장되는 것이 생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근데 그 종자 양이 보면은 재래종은 적기 때문에 한 180kg 정도, 300평에 소요되고, 중국종, 지금 수입 들어오는 중생종은 200 내지 250kg의 종자가 소요됩니다. 또 이 종자를 할 때는 종자 크기가, 한쪽의 크기가 25 내지 40g 정도로 해서 생강둔이 2개 내지 3개가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종자를 쪽분리를 해야 되겠고요. 또 수입생강 종자 구입 시에는 그 생산지하고 수입 과정을 좀 파악을 잘 해서 갖다 심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지역과 똑같은 기후 온도 조건이 있는 데서 수입들은 생강을 갖다 재배해야지, 우리보다 더운 데나 추운 데거 갖다 심으면 그 냉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작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생산지나 아니면 수입 과정 등 파악해서 종자 구입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종자 소독에서 지금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는 게, 종자 소독약, 즉, 여기 베노람이나로 대개 소독을 하는데, 농가들이 지금 약재에 보면은 200배로에서 4시간 정도 소독을 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 농업기술원에서 시험 재배한 결과를 보면은 200도에서 4시간 소독보다는 1000배에서 12시간을 소독하는 것이 발화율이 높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강 종자가 고독성 소독약으로 재배를 하면은 약해오래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1000배로 해서 장시간, 12시간, 14시지 12시간 정도 재배할 수 있게 이렇게 종자 소독을 해주는 것이 이 종자 출현율이 좋고 나중에 수량까지도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구 파종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종기는 노지에서 4월 중순 내지 4월 하순이 되겠고요. 시설 하우스가 있을 경우에는 3월 하순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화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과채를 재배하신 농가들이 이용할 때는 3월 하순부터 파종해서 온도 유지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가 발화조건이 18도씨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지에서 일찍 심으면은 종자가 부패하거나 결주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즉
영하로 또 내려가면은 저장되면은 동해를 입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너무 일찍 심지 않는 거게 해 주셔야 되겠고, 채식거리는 비옥한 토양에서는 좀 드물게 심어주고 메마른 땅에서는 좀 촘촘히 심어서 수량성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재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채식거리에 따른 건데요. 좀 수량이 많이 들어갈수록 수량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생강 육아재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생강 육아재배라고 보면 아까도 했듯이 생강이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거를 늘리고, 또 한 가지가 전작물 재배가 있을 때는 그걸 수확하고 후작으로 들어갈 게를 대비해서 육아재배, 싹을 틔워서 재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이 이제 하다 보면 노동력은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량성, 즉 한 30일, 40일 늦게 심어도 수량성을 올리기 때문에 하는 방법. 또 한 가지가 육아에서 일찍 심으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재배를 할 때는 이제 15도씨에서는 발화가 안 되고 최소 25 내지 30도씨가 되어야 싹이 잘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체화 재배할 때는 온도가 20 내지 25 내지 30도 정도에서 11 정도 되었고요. 육아 재배 시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노지 현 포장에 가서 이 서리 피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서리 피해가 없는 4월 하순 이후에 포장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한 가지가 파종 시 제일 문제가 이 건조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즉 생강은 다른 작물은 육아자가 뿌리가 작으면 포트에서 뿌리가 밝은 데서 들어가는데, 생강은 육아자배해도 뿌리가 밝으니 잘 안 돼요. 몇 개가 안 나옵니다. 조금 나오다 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을 심어 놓고 충분한 관수를 해줘야 활착이 돼요. 그리고 그 온도 관리를 특별히 더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했을 때 수량성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아재배 할 때는 관수사 시설을 완전히 해야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복 자료별 특성인데요. 지금 요즘에 와가지고, 전에는 생강을 볏지별 피복해서 재배했는데, 요즘에 이제 농사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볏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광막이로도 덮고 종이 피복재로도 덮고, 또 요즘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 피복도 하는데, 그 피복재에 따라서 생강의 작황이 변화가 엄청나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특성별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볏짚을 지금 덮어 피복은 밭이거든요. 그런데 볏짚은 피복 원인이 뭐냐면은, 우선 피복을 하면 보온 효과가 있죠. 처음에 보온 효과가 있죠. 또 한 가지가 가물 때는 보습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장마 때에는 집을 덮어 놓으면 비가 오면은 옆으로 흘러내려가죠. 습해 피해 방지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제초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피복물을 집이나 피복물 안 덮으면 밭에 풀이 때문에 제초 작업이 굉장히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이 세 가지 특성으로 하던 것이 이제 피복물이었었는데, 이제 피복물이 볏짚이 적다 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지금 차광망을 이용하고 있는 거 같아요. 많이 늘어납니다. 물론 차광망을 해도 재배는 잘 돼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수확기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생강을 뽑아서 줄기를 제거해야 되는데 차광막 쳐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차광막을 하면은 중간에 수확기에 위에 일치기로 쳐내고 차광막을 걷어내고 그러고서 캐야 되거든요. 이런 노동력 효과가 지금 무척 많은 것이 조건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장마 때에는 문제가 되는 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같으면은 저 수분이 옆으로 안 흐르고 다 토양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습해 우려성이 지금 대두되는 것이 이 차광막 재배의 단점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종이 피복입니다. 종이 피복인데, 종이 피복제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농가의 피복제 가격이 단가가 높아요, 이게. 그러다 함께 농가들이 이제 그 경제적인